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미네르바 교과목을 맡고 있는 이한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엔 은생성형 AI가 바꾸는 메타버스 생태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가 단순한 가상 공간을 넘어 지능형 생태계로 전환되는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메타버스가 어떻게 개인화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창작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는지 주요 변화를 중심으로 짚어볼 예정이죠. 기술의 발전이 메타버스를 어떤 새로운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을까요? 메타버스는 팬데믹 시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열어보이며 성장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게임과 소셜 플랫폼 중심으로 확산되었지만 이후 교육, 제조, 의료, 문화산업 등 다수의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실증 사례가 등장하면서 메타버스는 단순한 가상 공간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생태계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러나 초기 메타버스는 뛰어난 그래픽이나 공간 구성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사용자 경험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부족했습니다. 어떤 요소였을까요? 바로 지능입니다. 당시의 메타버스는 사용자 주도성은 높았지만 환경이 사용자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맞춤형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메타버스의 구조와 적용 범위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메타버스의 성장은 단순히 기술의 성능 향상이 아니라 공간이 얼마나 사용자에게 응답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가상현실 서비스가 주로 시각적 몰입과 기기 성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환경이 사용자 데이터를 이해하고 사용자의 맥락을 학습하며 그에 따라 상호작용을 조정하는 능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메타버스가 보여주는 공간에서 함께 사고하고 반응하는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가상공간, 아바타, 상호작용, 그리고 경제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상공간은 현실 세계의 제약을 벗어난 창의적 조성과 몰입적 체험을 제공하며 아바타는 사용자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디지털 대리체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호작용은 사용자 간의 사회적 교류뿐 아니라 가상세계와의 감각적 연결을 포함하며 경제활동은 가상자산과 창작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 생성의 장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오랜 기간 기술적 한계로 인해 정적인 공간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3D 오브젝트 제작과 환경 구축은 전문 인력의 수작업에 의존했으며 NPC와의 상호작용은 정해진 대사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사용자 행동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추천이나 환경 조정은 거의 불가능했고 접근성 측면에서도 장애인이나 고령층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제한이 많았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초기 메타버스는 보기에 화려하지만 오래 머물고 싶지는 않은 공간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죠. 사용자는 가상세계 속에서 이동하고 채팅을 하고 간단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그 환경이 나를 이해해주거나 나만의 경험을 설계해주는 감각을 느끼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따라서 메타버스를 둘러싼 기대와 실제 경험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했고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인공지능, 그 중에서도 생성형 AI 기반의 지능화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성형 AI는 메타버스의 한계를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입력만으로 3D 오브젝트, 배경, 애니메이션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죠. 유니티 뮤즈, 애드비 파이어플라이, 로블록스의 큐브 3D와 같은 다양한 도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도구들은 코드나 전문 모델링 능력이 부족한 사용자라도 단순한 자연어 명령을 통해 가상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파이어플라이의 경우 이미지, 영상, 오디오 등 220억 개 이상의 에셋을 생성한 바 있으며 이는 창작 과정의 속도와 다양성을 동시에 확장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AI가 제작 과정 전반에 개입함으로써 메타버스는 전문가 중심의 공간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창작 생태계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가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바꾸었습니다. 과거에는 3D 모델러,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소수의 전문가가 공간을 설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공간을 소비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도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성형 AI는 메타버스에서의 창작 활동을 소수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수의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고 협업하는 집단적 창작 과정으로 확장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AI는 사용자 경험의 개인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AI가 분석한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성향과 선호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나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의 호라이즌 월즈는 사용자의 활동 기록을 토대로 맞춤형 공간을 구성하며 감정 인식 기능을 활용한 상담 교육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로는 메타포레스트가 있으며 아바타의 표정을 분석해 감정 상태를 반영하고 상담자가 보다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메타버스가 단순한 3D 공간을 넘어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개인화된 메타버스 환경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사용자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학습자는 자신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고, 이용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아바타 공간 스토리를 조합해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데이터 활용과 알고리즘 추천이 확대될수록 프라이버시와 편향, 알고리즘 투명성에 대한 논의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기술은 접근성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AI 기반 수어 아바타, 고령층 사용자를 위한 직관적 인터페이스 등이 개발되며 다양한 계층이 메타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포용성을 확대하는 기술적 진전으로 평가되며 공공 서비스나 교육 분야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다국어 번역 기능을 구축해 언어 장벽을 낮추는 기술 역시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소통을 한층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죠. 더 나아가 인공지능 기반 보안 기술도 메타버스 운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머신러닝을 활용한 이상징후 탐지나 악성 코드 차단 등은 대규모 가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이 됩니다. 접근성과 포용성의 관점에서 볼 때 지능형 메타버스는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의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참여의 통로를 열어주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도 가상 공간 속 축제나 전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언어에 서툰 이용자도 자동 번역과 음성 안내 기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메타버스가 단지 미래 산업의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사용자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 인프라로도 설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AI 기술은 메타버스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 향상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기술을 결합하고 AI를 활용해 공정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품질 예측이나 설비 운영 최적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종근당의 메타버스 디지털 팩토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가상 공간에서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AI 기반 분석을 통해 품질 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실제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운영 효율을 크게 높여 산업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죠. 또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와 코스모스 시스템을 활용한 합성 데이터 생성 기술은 로봇과 자율주행 시스템의 훈련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메타버스는 현실보다 더 다양한 환경과 조건을 안전하게 생성할 수 있으므로 AI가 물리적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능합니다. 자, 다음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교육 분야 역시 메타버스 AI 융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AI 디지털 휴먼을 활용한 학습자, 맞춤형 튜터링, AI 기반 언어 학습 시스템, 시뮬레이션 기반 직업 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방식은 학습자의 수준과 정서 상태를 반영한 개인화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교사 중심의 일방향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또한 고위험 산업 분야, 예를 들어 항공, 의료, 소방 분야에서는 실습 훈련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AI는 이러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학습 효과를 높이고 교육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죠.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변화는 교실과 현장 사이의 거리가 줄어드는 경험으로 체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기 어려운 공장, 병원, 실험실, 재난 현장을 메타버스 속에서 미리 경험해 봄으로써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몸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학습자가 직접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자신만의 실습 환경을 구성해보는 활동은 단순한 지식 암기를 넘어 문제 해결력과 창의적 사고를 함께 길러주는 교육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AI의 융합은 단기적으로는 콘텐츠 제작 자동화와 서비스 효율화라는 변화로 나타나며 중기적으로는 AI 인터페이스의 확장과 메타버스 기반 훈련 시스템 고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점차 허무는 방향으로 사회 구조가 변화하며 디지털 휴먼이나 AI XR 기기가 일상적인 매개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활동 방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구조 전반을 재구성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과 도시, 교육과 공공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메타버스 AI 융합의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휴먼, 시티버스, 자율로봇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인 현장을 통해 기술이 어떻게 현실 세계의 의사결정과 상호작용을 바꾸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AI 융합은 우리의 일상과 사회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다시 쓰고 있을까요? 1-1차 시에서 메타버스의 진흥화 흐름과 그 기술적 토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 기술들이 실제 산업과 도시, 교육 현장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아야 할 지점은 기술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를 넘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은 어떻게 재구성되는가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음 차시의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메타버스 AI 융합이 산업적 영역을 넘어 사회와 일상 전반으로 확장됨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 사례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제조, 의료, 국방, 교육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와 도시 운영 영역에서도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과 의사결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메타버스가 단순한 디지털 공간을 넘어 사회 운영의 핵심 도구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가상세계에서 교통 흐름, 건축 배치, 환경 변화 등을 미리 시각화하고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ITU UNICC의 시티버스 프로젝트는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며 도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공공 서비스와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단위의 메타버스 활용은 단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시민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 공간에서 교통체계 개편 시나리오를 미리 체험해 보거나 공원 주거지 상업시설 배치에 따른 변화를 시각적으로 비교해 보는 과정은 주민이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AI 기반 디지털 휴먼 기술 발전은 인간과 가상 존재 간의 상호작용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은 자연스러운 표정 변화와 시선, 감정 표현 등을 구현하며 고객 서비스, 의료 상담, 교육, 브랜드 홍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죠. 이 기술은 인간의 감정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언어 이해 능력과 전문 지식을 갖춘 AI 디지털 휴먼은 개인 맞춤형 멘토, 튜터, 코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형태의 관계성을 형성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과 AI 간의 상호작용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정서적 교류와 지식 기반 의사결정까지 포괄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AI의 메타버스 기반 학습 기회는 로보틱스와 자율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수행해야 할 복잡한 작업과 다양한 환경을 안전하게 모사하는데 메타버스는 적합한 학습 플랫폼이 됩니다. 엔비디아는 XR 기반 동작 캡처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로봇이 다양한 행동을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학습하도록 지원하며 실제 환경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접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니보틱스는 에너지 플랜트와 같은 복잡한 시설을 가상으로 재현하여 로봇이 점검 프로세스를 학습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학습 방식은 실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규모 합성 데이터로 제공하여 로봇의 적응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장점을 가집니다. 메타버스 AI 융합은 공공안전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불 확산을 예측하고 대피 경로를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기술은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국방 분야에서는 AR 기반 시각, 증강 시스템을 통해 전투원의 인지 능력을 강화하고 AI가 실시간 전장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위험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은 현실의 위험을 줄이고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메타버스 AI 융합은 교육적 관점에서도 중대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 시나리오 생성,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등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는 실험 기반 학습이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한동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과 같은 기관에서는 메타버스와 AI를 활용한 융합형 교육 모델을 운영하며 미래 세대가 갖추어야 할 창의적 역량, 기술 활용 능력, 윤리적 감수성 등을 통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이 교육의 방향성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학생 중심의 경험 기반 학습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메타버스 AI 융합은 특정 산업의 선택적 도입 기술이 아니라 점차 사회 시스템 전반에 스며드는 기반 인프라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업무를 계획하고 협업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메타버스와 AI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 협업 환경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특정 전공자만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미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AI의 융합은 향후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콘텐츠 제작 자동화, 개인화된 사용자 경험, 디지털 휴먼 기반 서비스, 메타버스 기반 시뮬레이션 등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 발전 속도와 함께 그 적용 범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점차 약화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물리적 공간에서 벗어나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공간 기술을 조합한 융합형 역량을 갖춘 인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메타버스 AI 기반 사회는 사용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고 산업별, 지역별, 계층별,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향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퀴즈 가볼까요? 먼저 지능형 메타버스 전환에 대한 문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초기 구조에서는 사용자 행동을 이해하고 맞춤형으로 반응하는 기능이 충분히 갖춰져 있었다. O일까요? X일까요? 잠깐 생각해 볼게요.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X입니다. 초기 메타버스는 그래픽과 공간 구성은 뛰어났지만 사용자 데이터 분석이나 개인화 반응 같은 지능적 요소가 부족했죠. 그래서 생성형 AI의 등장이 메타버스를 지능형 생태계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객관식 문제로 갈게요. 메타버스 AI 융합 사례 중 본문에서 설명된 특징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디지털 휴먼은 단순히 텍스트 정보를 읽어주는 기능만 제공한다. 2번 로봇 자율 시스템 학습에서 메타버스는 위험도가 높은 환경을 안전하게 모사한다. 3번 도시계획 분야에서 메타버스 시뮬레이션은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4번 메타버스 기반 교육은 학생의 창의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사용된다. 생각할 시간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2번입니다. 강의 후반에서 강조한 것처럼 메타버스는 위험한 실제 환경을 대신해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로봇이나 자율 시스템이 다양한 상황을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또한 디지털 휴먼이나 도시 시뮬레이션처럼 사회 여러 영역에서 실제적인 활용이 이미 이뤄지고 있었죠. 오늘도 다들 어렵지 않게 잘 맞추셨죠? 오늘 앞에서는 메타버스가 단순히 가상세계에 머물던 시기를 지나 생성형 AI와 결합하며 지능형 생태계로 전환되는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나 자연어만으로 공간을 만들고 자신의 취향에 맞춘 경험을 제공받으며 접근성과 포용성이 강화된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았죠. 그 변화는 기술의 발전을 넘어 메타버스를 인간 중심의 공간으로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는 산업과 도시, 교육과 공공 영역 등 실제 현장에서 메타버스 AI 융합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디지털 휴먼 도시 시뮬레이션, 로봇 학습 XR 기반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의사결정의 기반이 되고 있었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경험 학습을 확장하는 교육 모델로도 자리 잡고 있었죠. 결국 이 변화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재구성되는 시대를 향한 전환이자 앞으로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AI가 문학, 음악, 미디어 아트를 넘어 가상 공간까지 예술의 전 장르를 재편하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기술이 예술의 경계를 어떻게 허물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 세 가지 핵심 화두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술 능력의 확장. 둘째, 인간 고유의 감성. 셋째, 인간과 AI의 협업 가능성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질문은 과연 AI는 예술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AI와 문화예술이 만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서 있습니다. 글쓰기, 음악, 영화, 미디어 아트에 이르기까지 AI는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AI는 예술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AI의 기술적 능력은 이미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해 패턴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시에 따라 순식간에 정교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창작일까요? 지금까지 예술가들은 자신의 인생 경험, 감정, 신념을 작품에 투영해 왔습니다. 한 화가가 10년을 고민해 완성한 유화 한 점에는 그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AI는 입력된 명령어에 따라 확률적으로 결과물을 생성할 뿐입니다. 예술의 본질은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고독, 절망, 희열과 같은 깊은 감정에서 나옵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밤하늘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고흐가 느꼈던 절망과 그럼에도 자연에서 발견한 희망을 처절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AI가 모사한 작품이 과연 이러한 영혼의 깊이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AI가 예술을 위협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사진기의 발명이 미술의 역할을 재정의했듯 AI 역시 예술가에게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자 협업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AI를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창작 활동입니다. 핵심은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AI는 도구이고 예술의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어야 합니다. AI와 인간이 협력할 때 기술과 감정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크게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문화예술 교육에서 AI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 교육 현장에서는 AI를 통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화된 학습 경험과 교육 격차의 해소입니다. 전통적인 예술 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같은 속도와 방식을 강요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마다 재능과 감수성은 모두 다릅니다. AI는 이러한 차이를 실시간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AI 음악 플랫폼은 학생의 연주 실력을 즉시 분석해 수준에 맞는 악보를 추천하고 개선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미술 교육에서도 학생의 독특한 화풍을 분석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는 개별 학습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혁명적인 기회입니다. 또한 AI는 교육의 민주화를 이끕니다. 과거에는 질 높은 예술 교육을 받으려면 경제적 여건이나 거주 지역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골 마을의 학생도 AI 튜터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 강의를 듣고 가상현실 속에서 루브르 박물관을 여행하며 거장들의 화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AI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촉발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AI 음악 도구를 쓰면 머릿속 멜로디를 즉시 구현해 볼 수 있고 게임 요소가 결합된 AI 플랫폼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AI가 기초적인 작업을 지원하면 학생들은 더 높은 차원의 예술적 사고에 집중하게 됩니다. 교사 역시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학생과의 정서적 교감과 고차원적인 지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AI는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 포용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AI 시대의 예술의 본질적 가치는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입니다. 역설적이게도 AI가 발전할수록 인간만의 고유한 표현은 더욱 귀해질 것입니다. AI는 결국 학습된 데이터의 조합이지만 인간의 예술은 개인의 유일무이한 상처, 꿈, 영혼의 울림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수백만 개의 AI 그림이 존재하더라도 한 예술가가 평생을 바쳐 그은 붓터치 한 번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질 것입니다. BTS의 음악이나 천경자의 그림이 주는 감동은 인간의 독창성과 진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또한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합니다. AI 기술은 글로벌하고 표준화되어 있지만 예술은 각 지역과 민족의 독특한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음악이나 아프리카의 민간미술 같은 소중한 유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AI를 활용해 이를 기록하고 새로운 세대에 전승하는 기술과 예술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생태계 고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AI 작품의 범람으로 예술가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창작 지원금, AI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 수립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진정한 예술에 투자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때만 창작 생태계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층위에서 예술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AI는 우리가 슬플 때 진정한 정서적 동반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타인의 삶에 공감하고 몸을 통해 생명의 기쁨을 표현하며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오직 예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AI 시대 예술의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창작을 존중하고 문화 다양성을 지키며 인간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둘 때 기술은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 기술에 매몰되지 않고 더 깊은 인간성을 찾아가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